이어서 56페이지 22번부터 보겠습니다. 22, 23번은 아주 유명한 판례들이고 출제도 됐던 판례인데, 일단 위수중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308조의 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의미는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로서 중대 위법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형량을 통해서 중대 위법이 있는 경우. 반면에 전문 법칙에 있어서 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헌법상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법률상의 개념으로 형식적인 절차, 형식적 절차 위반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양자의 차이가 있다면 위수중은 기본적으로 독수과실도 위법하고 증거 동의도 원칙적으로 안 된다. 물론 반대 신문권을 침해한 유형들에 대해서는 증거 동의를 인정하고 있는 게 판례의 태도지만 원칙은 그렇다. 반면에 적법한 절차와 방식은 독수과실 이론 이따위 것 없어요. 그리고 증거 동의가 된다. 실무에 있어서는 이 증거 동의 때문에 많이 판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수중이라고 하는 게 훨씬 강력한 장치죠. 예컨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헌법 12조 2항 위반이고, 두 번째 형사소송법 244조의 3 1항 위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308조의 2에 따른 위수중이고, 그 다음에 312조 정료권을 위반해서 동시에 전문법칙과 관련해서 위반이 됩니다. 법칙에 따라서 증거로 못 쓰고. 그런데 합의로 최종 위수중이다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위수중이 훨씬 더 강력한 장치니까. 반면에 진술거부권을 고지는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확인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 피신조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헌법 12조 2항은 준수를 한 거예요. 그러나 형사소송법 244조의 3 2항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수중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문법칙 위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증거로 쓰지는 못한다. 증거로 쓰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건 이유가 전문법칙 위반. 그래서 증거동의도 되고 독수과실 이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 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 이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냐 아니냐가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판례는 바로 헌법 12조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위수중에 해당한다. 그리고 동시에 312조의 적 요건을 위반하기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최종으로 위수중. 그래서 실제 이게 전주지방법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증거 동의가 안 된다는 취지의 판시라고 보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22번 지문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했으나 피신조서에 그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답변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안 된 것은 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 능력을 부인했습니다. 당연히 위수중은 아니에요. 위수중은 아니다. 자, 그리고 23번 피시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의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채 피신조서 작성했다. 증거 능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틀렸다.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했는데 이런 경우는 위수중, 그 다음에 전문법칙 위반도 되고 최종적으로 위수중이다. 자, 24번
공무집행 방해죄,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가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사후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는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공무수행인지 현행범 체포에서 적법한 공무수행인지 동일하다. 이게 바로 이제 법질서 단일의 원칙이라고 해서 모든 법은 똑같은 관점에서 봐야 돼요. 원래 형법은 사후 판단, 형사소송법은 긴급행위로서 형소법에서는 이런 체포 당시에 어떤 체포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형사소송법에서 긴급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공무집행 방해죄와 관련해서 형소법상의 이런 절차 위반이 문제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체포 당시에 체포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는 현행범 체포와 마찬가지다. 긴급 체포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래서 수사 절차는 체포 당시 체포자의 관점에서 적법성을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넘어가서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 성분 분석 검사는 수출입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진다.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상 즉시 강제는 범죄의 혐의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상 즉시 강제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그러나 그 요건은 엄격히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 우편물 통관 절차에 요건이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영장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행정상 즉시 강제와 관련해서 관련 논점으로서 바로 경직법 4조에 있는 보호실 유치와 관련해서 주치 명정자에게, 이거 2012년 판례죠. 명정자에게 보호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보호자 있으면, 그 아내인 처가 있었던 사안 있으면 보호자에게 인계해야지 별도로 보호실에 유치할 수 없다. 이것도 관련 판례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체뇨가 이루어진 경우 체뇨 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체뇨 요구는 마약 투약 행위라는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항상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했는데, 이와 관련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이것도 임의동행 사안입니다. 위법한 임의동행이 있다. 우리 판례는 위법한 임의동행을 위법한 체포로 보고요. 그 다음에 불법구금으로, 다시 말해서 불법구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법한 임의동행의 연이은 긴급체포나 그 다음에 호흡 측정 요구는 위법하다. 당연히 위법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게 당연히 위법하기 때문에 도주해도 도주죄가 아니고, 호흡 측정 거부해도 적법한 호흡 측정이 아니니까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나아가 이에 연이은 1차 체뇨 요구도 전체적으로 보아 당연히 위법하고, 그래서 이 체뇨 요구가 위법하니까 1차 체뇨는 독수과실로 처리를 합니다. 다만 이 판례 후단에 내리는 게 2차 체뇨가 있었다. 2차 체뇨와 관련해서는 그 사이에 법관의 영장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법관의 사법심사가 매게 되면 여러분들
오염순화의 예외가 꼭 자발적으로 뭘 하면 오염이 순화된다만 보이지만, 그러나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주요 케이스들은 위법성을 알면서도 법관이 개입하는 거, 여기서 오염이 순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인과관계가 희석 단절돼서 2차 체뇨는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다 라는 판례가 있고, 특히나 이 사안에서는 위법하게 임의동행을 하게 된 게 팬티를 내리고 이상징후 뛰어내린다 하니까 임의동행을 한 거고, 그래서 1차 체뇨를 했다. 이런 상황, 위법성이 너무 중대한 것은 아니고, 나아가 정신 차리고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래서 증거로 쓸 수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연이은 호흡 측정 요구도 위법한데, 이것도 위법하다. 그래서 독수과실로 보는데, 다만 이러한 경우에서 피의자의 피의자가 즉시 요구해서 뭘 했냐면은 바로 혈액 채취를 했다. 이것은 즉시 이것을 탄핵하기 위해서 나 저 술 안 마셨으니까 했다. 그래서 희석 단절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 역시, 이 혈액 역시 독수과실 증거로 못 썼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되는 정도면 인과관계가 희석 단절된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도 유명한 판례가 있잖아요. 체포 구속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불법 구속집행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 도중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는데 구속적부심에서 법관이 개입해서 영장을 보여줬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의자 신문이나 법정 진술은 오염이 순화돼서 인과관계가 희석 단절돼서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 이런 판례와 같은 맥락이겠습니다.